이어서 최근 문제되는 고추의 바이러스병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의 그 발생 원인은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총체벌레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벌레가 식물체를 이렇게 가해하면 식물체 자체에도 피해를 주지만 그 가해할 때 총체벌레가 갖고 있는 몸 안에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식물체에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일으키기도 해서 피해를 주고, 우리가 고추꽃이 많이 필 때 이 총체벌레는 꽃에서 주로 생활을 합니다. 물론 육묘기나 이럴 때는 꽃이 없을 때에도 잎 뒷면이나 줄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긴 한데, 꽃 속에 많이 살고 있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총체벌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벌레들이 피해를 주고 바이러스도 옮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최근에 매개충에 의한 바이러스병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보면 겨울이 물론 금년도 겨울은 굉장히 혹한이고 춥지만 기존에 최근 몇 년 동안은 굉장히 겨울 기온이 따뜻했고요. 혹한기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봄철 기온이 상당히 높으면서 이 매개충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지고 적절한 온도가 빨리 상승을 해서 매개충 밀도가 증가를 했던 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농업 환경이 변화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개충이 증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친환경 농법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거가 좀 잘 안 돼서 거기에서 매개충이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연중 재배를 해서 하우스를 연중 재배를 하면서 돌리는데, 이때 이제 겨울에 좀 춥게 해서 총체벌레가 못 살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총체벌레가 계속해서 산다든지, 아니면 휴경을 하고 있는 하우스에서 잡초가 많이 자라가지고 거기서 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이제 이 매개충에 의한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체벌레 가해를 하면 바이러스만 옮기는 게 아니고, 만일에 바이러스를 보도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 고추 자체에도 피해를 줍니다. 바이러스는 옮기지 않지만 고추를 가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겉표면을 약간 긁은 것처럼 돼 있어서 말려도 이 부분은 굉장히 딱딱하고 비상품과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총체벌레는 초기부터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총체벌레가 옮기기 때문에 종자 전염을 한다든가 접촉 전염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고, 근데 지백 접종이라든가 매개충이 총체벌레가 가서 전염시켜서 옮기기는 합니다. 근데 이 총체벌레는 일령하고 일령 어린 단계에 흡집했을 때 그 바이러스 획득력이 굉장히 좋고요. 한번 이제 살아있는 동안 들어가면 영속적으로 이제 전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겨울이 춥기 때문에 총체벌레가 겨울에는 죽고 4월에서 10일까지 발생한다, 11월까지 발생한다 했는데, 지금 겨울철에도 계속 연중 하우스가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총체벌레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세대도 굉장히 8에서 11세대까지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밀도는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총체벌레를 방제하려면 그러니까 총체벌레가 어린 유충부터 성충까지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충태에 맞는 약제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특히 총체벌레의 이제 특징은 그 번데기를 만들 때 땅속으로 들어가서 번데기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면 번데기가 땅속에 있으니까 아무리 지상부에서 약을 하더라도 땅속에 있는 번데기가 죽질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올라와서 또 성충이 되고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방제가 필요한데,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은 총체벌레가 옮기기 때문에 총체벌레를 방제를 미리서 예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바이러스는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벌레에 등록된 약제, 살충제를 이용해서 방제를 반드시 해주시고, 성숙기, 그러니까 정식 후에만 할 게 아니라 육묘 단계부터 철저히 해주셔야만 육묘기에서 총체벌레가 붙어서 봄밭으로 이동하는 일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적용약제, 총체벌레 전용약제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방제를 잘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어린 거부터
성충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적절하게 약재를 이렇게 교호로 살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번데기는 땅속에다 낳기 때문에 휴경기에 토양 훈증 소독을 해서 소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하우스가 이제 쉴 수 있을 때는 문을 다 열어서 책창이라든지 앞뒤 문을 열어서 이 총체벌레가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를 방제하려면 매개충을 방제하고 또 묘를 이제 구입해서 사다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져올 때도 건전한 묘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냥 뭐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총체벌레가 워낙 작아서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심었을 때는 그 총체벌레가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육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가 육묘를 하든 묘를 사오든 봄밭에 심기 전에 항상 총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셔야 되고 방제를 하고 약재를 살포하고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총체벌레 매개충이 살 수 있는 중간 기조를 제거한다든지 그다음에 출입구나 환기구에 방충망 같은 걸 설치해서 총체벌레가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총동원해서 방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이건 실사례인데 고추를 안에 심어 놓고 나무 묘를 밖에다가 그냥 약간 방치를 했습니다. 방치를 해 놓으니까 거기에 총체벌레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있다가 이것들이 이제 밀도가 높아지니까 시설 안으로 이동을 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던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묘나 심고 남은 것들은 그 주변에 놓지 않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거나 버리거나 한쪽으로 치워야만, 아니면 관리를 잘하거나 그래야만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묘 단계에서 약간 세순이 갈변되고 증상의 원형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육묘상 관리 소홀로 고온에 데쳐진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총체벌레가 옮기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육묘 단계. 그래서 눈여겨보셨다가 육묘하실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우스라든지 고추밭이라든지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잡초들이 있습니다. 이런 잡초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또 총체벌레가 여기에 살다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잡초는 반드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이 바이러스를 막는 데 효과적이고, 여기 보면 고추가 뒤에 고추밭이 있는데 앞쪽에 돼지 감자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돼지 감자에 이렇게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이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고추밭에 가보니까 역시 고추밭에도 이 바이러스가 많이 걸려서 서로 중간 기주 역할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굉장히 많이 옮겼던 것으로 이렇게 조사된 포장을 본 게 있어서 사진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잡초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건 물론 다른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지만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도 주변 잡초에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초들은 반드시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하우스나 시설을 할 경우에는 총체벌레가 유입되지 않게 방충망을 천창이라든지 책창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해서 유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육묘를 자가로 하실 경우에 물론 묘를 사가지고 와서 며칠간 이제 바빠서 못 심거나 해서 그냥 하우스 안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온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총체벌레가 굉장히 많이 주변에 잡초나 이런 데 밀도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추묘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 가지고 올 때는 총체벌레가 없었는데 한 2, 3일 하우스에 심기 전에 두면서 거기에서 총체가 붙기도 하고요. 또는 자가로 육묘할 때 직접 육묘를 하는데 주변에 총체벌레가 와서, 아니면 육묘를 한 하우스가 바이러스가 많이 걸렸던 하우스에다가 육묘를 함으로써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방충망을 설치하고 육묘를 하시는 것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충망을 설치하시고요. 끈끈이 트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뭐 식물체 위에 한 20cm에 설치를 하면 이거를 이제 벌레가 유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밀도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끈끈이 트랩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을 관리하시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진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병인지 해충인지 아니면 생리장애인지를 반드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방제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병인지 이상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항상 미리미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어놓은 고추밭에 가서 뭐가 발생을 하는지 이상한 게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정밀하게 예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단계 정밀한 예찰을 한 중에 뭐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관적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소라든가 센터 아니면 우리 기술원 등 이런 곳을 이용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신 뒤에 거기에 맞는 방제 방법, 방제 수단 등을 넣어서 뭐 재배 환경이라든가 어떤 식물, 어떤 병의 춘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방제 수단을 활용해서 방제를 하시면 효과적으로 고추의 병해충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고추 병해충 진단과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